자, 이제 야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재판이 열립니다. 근데 이 대표가 이 선거법 관련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1심 때도 안 했던 위헌법률 심판, 이걸 왜 이제 하게 된 건지, 그리고 이게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라는 게 뭔지, 이거 좀 두 분이 네. 역할을 나눠서 좀 해주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위헌법률 심판이라고 하면 이를테면 예전에는 이제 간통죄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부분은 너무 개인의 이제 자율권을 성적 자율권을 침해한다라고 계속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그 법률로 재판을 받는 당사자 지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바로 헌재 신청하는 게 아니라 재판부에 판사님 이거 저희가 이 지금 죄명으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이거 좀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했는데 판사가 자르면 그냥 바로 그냥 절차는 진행되는 거고요. 네. 판사도 이거 좀 이상한데? 라고 하면은 이제 헌재에 오르는 거예요. 네. 그럼 재판이 중단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꼭 당사자 신청이 없어도 판사가 이 법률 조금 이상한데? 이거 헌법에 위반되는 소지가 다분한데? 네. 이러면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변호인은 이걸 지금 신청할지 말지를 이제 고민한다라는 건데. 했다는 건 아니죠? 아니, 했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중한 검토 뭐 이런 네.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절차가 만약에 법원에 받아들여지면 중단은 되는데 이거 지연하려는 의도 아니야. 이렇게 당연히 비판이 나올 수 있지만 그게 판사가 받아들여줬다는 것만으로는 어쨌든 이 법률에 대해서는 좀 들여다볼 여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행위를 허위로 했을 때 처벌하는 건데 너무 애매한 거예요. 행위. 네. 근데 법률은 기본적으로 형사법원 명확성의 원칙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네. 그 네, 부분의 네. 법리적인 다툼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검사는 위헌법률 심판 네. 제청 신청 이재명 대표 측에서 하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더 이상 당권을 이제 내려놓겠다. 본인 사법 리스크에 올인하겠다라는 뜻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그 정도로. 지금 여론조사에 있어서의 경향성을 보면은 국민의힘이 계속적으로 좀 치고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국민의힘이 잘했다라기보다는 민주당에 대해서 실망하시는 중도층이 이동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게 대통령의 지금 체포와 그리고 구속되어 있는 상황들 그리고 수사라든지 탄핵 심판이 빨리빨리 진행된 모습들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에게는 왜 저렇게 법원이 관대했던 것인가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이 나오기까지 2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증인으로 신청했기 때문인데요. 근데 항소심에 가서도 이제 원래는 6개월 안에 1심이 끝났어야 되는데 2년이 넘게 걸렸고 3개월 안에 항소심이 끝나려면 원래 2월 15일에 끝나야 되는데 오늘 1월 23일에야 항소심 첫 번째 기일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바로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의견서를 내면서 또 대규모로 증인 신청을 한 부분 그리고 위헌법률 심판 제청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진행이 되면은 장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재판이 멈추거든요. 네. 이걸 검토하고 있다라는 의견서를 내니까 검찰 측에서는 속도감 있게 하기 위해서 네. 원래는 오늘 공판기일 이후에 의견서를 내는 게 맞거든요. 네. 네. 검찰이 굳이 공판기일 전에 의견서를 낸 거예요. 네. 이거를 속도감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네. 근데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이런 형태로 재판을 지연하는 전략을 쓰게 됐을 때는 민주당 내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빨리 진행해달라고 할 명분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재명 방탄당이 아니었냐로 그동안에 국민들께서 의혹을 가지셨던 부분들을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이런 형태의 신청을 하고 지연을 하게 된다면 당내 입지가 오히려 더 좁아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장 변호사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유포 이 부분은 맞습니다. 2021년에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예. 그 재판관 전원일치 판결으로 이게 합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3년이 지나서 또 이재명 대표 측이 만일 이걸 또 낸다면 이건 또 낸 것을 이렇게 우리가 이미 확정된 것을 또 한 번 내니까 재판 지연밖에는 안 된다 이런 비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조문에서도요. 네. 어떤 부분을 과거에 문제 삼은지 제가 다시 한번 봐야 네. 되겠지만 네네. 지금 문제 삼는 건 이제 네. 과거에 이제 허위 사실 공표가 다 특정이 돼 있어요. 뭐 경력, 재산, 학력. 근데 거기에 무슨 표현이 있냐면 과거에는 인격이라는 표현이 있었고 행위라는 표현이 있는 건데 너무 이상하죠. 인격? 이거 너무 과도한데 이거 무슨 뜻이야? 네. 그래서 이거 위헌이다. 한번 판단을 받았어요. 근데 네. 행위도 그때 이제 문제를 삼았었는데 네. 행위 이제 아까 간통죄 예도 네, 들었는데 네, 간통죄도 한 뭐 3년, 5년 주기마다 계속 이제 당사자들 문제 제기를 하다가 그때마다 막 6대 4, 뭐 5대 5 뭐 이런 식으로 네. 바뀌면서 지금까지 이제 완전 위헌
위헌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재판받는 입장에서는 내 행위를 거짓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뭐 안다 뭐 그런다 기억난다 아닌다 이건 너무 모호한 거 아닙니까 판사님?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정팔 다 떠나서요. 한번 법리적으로 이건 너무 가벌의 범위가 넓다. 그리고 판사 재량이 너무 이게 고무줄로 이제 판단을 받을 수 있다라는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판사가 이거 들여다볼 여지 없는데 이러면 뭐 이제 일고의 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강 변호사 2심이 오늘이면 그럼 위헌 재청은 안 하는 걸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의견서를 미리 냈고 이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항소심 재판은 오늘 3시부터거든요. 뭐. 거기에서 아마 재판장이 그 변호인이 의견서 이렇게 제출을 했던데 신청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볼 거고요. 그리고 증인도 대규모로 신청했는데 검찰에서 대규모 증인에 대한 의견서도 이미 제출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증인 중에서 누구누구를 선택해서 할 것인지 결국에는 재판 지휘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시사 맛집 장강 장윤미 변호사, 강전혜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1부 바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